자, 이제 히스토리컬리 뭘 했나를 한번 봅시다. KDB금융그룹은 원래 50년에서 53년까지 한국전쟁인데 54년에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3년 동안 전쟁 동안에 모든 산업이 전부 디스트로이 됐어요. 그래서 starting from nothing입니다. 그냥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54년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1인당 GDP 70불. 지금으로 따지면 저 어디 중앙아프리카 어디 그런 나라만 못하는 그런 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G10이 의장국까지 왔어요. 세계 7대 수출국에 왔어요. 올림픽 5위에 왔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죠. 지난 6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을 놓고 보면 세계 각국 가운데 60년 평균 average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경제 성장률 1위가 한국입니다. 60년을 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60년 동안의 경제 성장 중에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느냐?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KDB라는 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에는 돈도 없었어요. 자금을 모빌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자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외자를 끌어나간 데가 산업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대, 60년대, 50년대는 경제 재건을 했고 60년대, 70년대부터는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됐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연이어서 계속 성공을 하죠. 60년대, 70년대에 이거를 성공을 했는데 이때 아주 KDB가 이 한정된 자금을 잘 엘로케이트를 합니다. 60년대에는 경공업 수출, 신발, 합판, 비료 이런 데다가 자금을 공급하고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들 그때 이제 6대 전략산업이라는 걸 정부가 데지그네이트를 해가지고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철강, 기계 이렇게 6대 전략산업을 만들어서 거기 산업단지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시설을 도입하고 이걸 전부 산업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60년, 70년, 20년 동안에 거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 20년 동안 매년 10%를 할 정도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죠.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로부터는 안정적이고 마켓 메커니즘, 시장, 경쟁과 효율 이런 쪽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또 바뀌죠. 그리고 90년대부터는 국제화가 되고 왜냐하면 88년에 우리가 이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로 돌거든요. 그런 터닝 포인트마다 전략이 바뀌고 금융이 바뀌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8년에 IMF를 맞죠. IMF를 맞으니까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나 이 국가, 금융기관의 체질을 다 변화를 시키죠. 소위 워크아웃을 하는 거죠. 그때 IMF 외환위기를 잘 견뎠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위기 가운데 한국이 아주 잘 견디는 원인이 이제 된 겁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있다. 저희는 2008년에 정부가 산업은행을 이제 민영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100% 파이낸셜 암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시장에서 이 글로벌리 경쟁력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이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와가지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시장 안전판 역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 금융이 패닉 상태가 오면 그 치유한다든지 하는 그 역할을 하느라고
몇 년 동안 이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민영화를 준비도 했고 또 구조조정이나 이런 정책 금융을 또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작업은 조금 지금 딜레이가 됩니다만은 하여튼 방향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0년대 모습입니다. 50년대 저쪽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옛날 본점 건물인데 저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서울 가면 롯데호텔하고 롯데 쇼핑센터 알죠? 예, 그게 저희 땅입니다.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 근데 그때 80년대 초반인데 서울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그 도심지를 조금 녹지 공간으로 하고 우리 보고 좀 저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책에 순응해서 바깥으로 나왔더니 거기에 38층짜리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목 무지하게 했네. 국회에 가가지고. 그래서 롯데 거는 제가 안 먹어요. 하여튼 그 옛날 그 고색 창연한 이 전후에 만들었던 그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의도에 있고 본전은 여의도에 있고 그때는 50년도에는 전체 은행들이 이 기업들한테 주는 시설 자금, 공장을 짓고 이 시설을 도입하는 시설 자금 중에 84%를 KDB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가버먼트 바로잉, 돈이 없으니까 정부의 재정 자금을 빌려와서 대출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 개발은행인 KDB가 이 시설 자금 역할을 그런 은행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고요. 60년대, 70년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경제 성장률이 18%, 70년대 10년대 12% 정도 됐었는데 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에서 66년이고 그 다음에 67년에서 71년까지가 제2차고 3차는 72년부터 또 76년까지고 이런데 요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까지 이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매년 업무 계획을 짜서 이 자금을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달하는 것도 어렵고 공급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전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자가 없으니까 이때 계속 60년대에는 돈 빌려주는 나라도 없어요. 하도 못 사니까. 그래서 어디서 빌려왔냐면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뭐 이런 데서 빌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출도 시작하고 경제력이 쌓이니까 상업차관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용이 쌓이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왔죠. 이런 거를 전부 KDB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 20년이 한국 경제 성장에 아주 가장 중요한 아주 솔리드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그런 기간입니다. 정부가 KDB라는 파이낸셜 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머징 컨트리들, 요새 우리나라도 좀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KDB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서 배우러 많이 옵니다. 그런 나라가 몽골, 알제리, 터키,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미 이 산업은행 같은 데를 세웠거나 세우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몽골은 몽골 산업은행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위탁 경영을 맡겼어요. 4년간. 그래서 몽골 개발은행 총재가 우리 직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5명이 나가서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몽골에서 자원개발을 하거나 SOC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같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발금융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그 나라의 경제개발을 함께 파이낸싱 해줍니다. 이제 그런 전략인 거죠. 알제리도 마찬가지. 알제리 산업은행이 매년 우리한테 와서 배워요. 이때는 이제 산업금융 채권으로 우리 독자적인 채권 발행을 통해서 우리 총 조달하는 자금이 한 40% 정도 자급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정부한테 의존하다가 60년대, 70년대는 한 반반씩 이렇게 됐다. 80년대 이후로는 거의 100% 이제 돌아섭니다. 이게 이제 80년대죠.
한 20년간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말에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되겠지만 되게 그 뒤에 다 태어났었으니까 73년에 제1차 석유파동이라는 게 왔고 79년에 제2차 석유파동이 왔는데 그리고 나서 세계 경제가 지금처럼 완전히 그냥 디프레션에 들어갔어요. G7 서밋이 맨날 열리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 신풍상 정책 만들어내고 난리가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플라자 어코드라고 이 환율에 대한 엄청난 회담도 열리고 뭐 그런 때가 이제 80년대 중반인데 그때도 78년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장기 침체에 빠져요. 그때 G7 정상들이 아무리 모여도 결론이 안 나니까 그때 이제 마가렛 대처 영국에 그 다음에 미국의 리건 대통령 그 다음에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였어요. 하도 결론이 안 나니까 하루 회의 끝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됐대요. 언제 우리 경제가 회복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셋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미국 경제가 언제 회복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리건 대통령한테 Not in your tongue. 마가렛 대처가 다시 묻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킹덤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신이 Not in your life. 고르바초프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때 USSR은 진짜 어려웠어요. 이 푸어 네이션, 이 USSR에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한숨을 쉬면서 Not in my life. 하여튼 그 정도로 그때도 그렇게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막 투자를 하니까 창원 단지를 만들고 울산 단지를 만들고 포항 단지를 만들고 돈을 쏟아부었어요. 붓다 보니까 여천의 페트로케미칼에 수천만 달러가 투자가 되니까 수요가 떨어지니까 경기가 나빠지니까 노는 거예요, 공장이. 그죠? 그래서 이제 산업 합리화, 구조조정. 이때 이게 시작이 돼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KDB의 업무 중에 소위 그 구조조정, 산업 합리화, 워크아웃, 이런 일이 이때 시작이 돼요. 이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이 라이프 사이클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나라도 똑같지만 태어나서 이 부밍을 하면 쫙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꺾어집니다. 꺾어질 때 어떻게 다시 워크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뭐 문을 닫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또 파이낸싱이에요. 또 툴이에요. 이 기업 구조 조정 업무. 그래서 이때 이제 다 바뀝니다. 운영의 틀이. 시장은 시장 경제로, 마켓 메커니즘.